차가운 바람 앞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촛불 행렬. 온 국민의 강한 의지를 담은 거리의 불빛들을 보며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을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123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동학전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외세에 의한 위기감과 지방 투호들의 횡포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조선말.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시된 동학.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이 도무지 바뀌지 않자 동학 세력이 주축이 돼 일어난 사건이 바로 동학 농민혁명인데요. 전북의 역사문화자원을 현대미술로 짚어보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전북 도립미술관. 작년 12월 시작돼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번 기획전의 주제는 동학입니다. 조선조 말인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왜 이 동학을 주제로 삼은 전시를 선보인 걸까요? 그동안 전북 도립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동학을 주제로 기획전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역사 꼭지로 동학은 전라북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동학 농민혁명은 전라북도가 주 무대였고, 작가들을 전라남도권과 전북 작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동학의 발상지인 경상도 지역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의 무대였던 현장을 답사하면서 전문가들의 강의도 듣고 약 10개월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가미한 그런 작품들이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현 시국과 맞닿아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동학 정신이라든지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이 전시를 또 마주하는 관람객들의 반응이 또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현 시국을 의식하지 못했는데요. 동학이 조선 말기에 탄가놀이의 부패, 이 척결,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부패 척결과 이 새로운 민주적인 세상을 열자. 그래서 최재위가 말하는 어떤 천지개벽 같은 사상이 드러나고 또 민주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시국, 촛불 전국과 상당히 흡사한 점이 느껴져서 그런지 지난 일요일에는 관객이 한 1,400명 정도가 왔었고, 네. 제가 미술관에 와서 제일 많은 그런 관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응도가 작품성 때문인지 또 현 시국과 어떤 공감대를 이뤄서 그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많은 그런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동학 농민혁명을 주축으로 동학의 사상적 측면을 고찰하고 그 저항 정신을 현대미술로 새롭게 풀어낸 동학전. 이번 전시에는 모두 19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전북과 충북, 경주와 대구를 돌며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를 둘러보고 동학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작가들은 동학의 실체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이미지 재현에 그치지 않고 작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로 동학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사전 답사라든지 이런 강의,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미리 이제 작품 구성에 앞서서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그 스튜디오 안에서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경우하고 많이 다르고 네. 특히 그 전문가들의 그 설명도 듣고 강의도 듣고 또 1박 해 가면서 저녁에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작가에게 작품을 제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티브가 되고 또 작가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적이고 또 창의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현장 속에서 작품이 구상대로 되도록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정신은 인내천. 사람은 본래 하늘의 성품을 가졌으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정신은 지배체제 속에선 그 자체가 반역이자 혁명이고 피폐한 삶에 지친 농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더욱 악랄한 수탈에 시달려야 했던 전라도의 농민들. 특히 당시의 전라고부는 탐관오리로 악명 높았는데요. 고북은 사람들 가운데 글을 잘 썼던 전창혁이란 이는 지속되는 수탈을 견디다 못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건 곤장이었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개한 그의 아들이 앞장서 봉기를 계획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전봉준입니다. 고부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 동학 교도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정부. 이에 맞서 동학군은 전주성 점령에 나서고 성공하게 되는데요. 유휴열 작가는 농민군이 이룬 이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동학 농민군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보았던 시기라 보고 농민들이 자축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전주성 함락 이후 정부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외세의 도움을 청하는데요. 청과 일본군의 개입이 알려지자 농민군은 외세가 개입할 명분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에 들어가는데요. 송만교 작가는 농민군의 이런 결정에 주목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지금 작품은 통일을 염원하는 작품인데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당시에 이제 그 청일군들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척양척예를 기치를 내세우고 이랬는데 그 뒤로 이제 120주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사회에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그 한반도는 분단이 되어 있고 우리의 그 주권을 제대로 행치 못하는 이런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다. 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온갖 피해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종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간첩, 빨갱이 등등 이런 이념적 갈등들이 끊임없이 대치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뭐 핵이라든지, 뭐 사드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커다란 이렇게 갈등들을 초래하고 이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처해 있는 그 해결해야 될 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통일. 그것이 가장 성급한 좀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학 정신이 120년 전에 동학 정신이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정신은 통일을 이룩하는
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면서 그린 작업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그림에 보면은요, 인내천, 네. 그다음에 제폭구민, 광제 창생, 인내천, 뭐 이런 이제 구호들이 적혀 있는 네. 깃발들입니다. 120년 전 농민군들이 사용했던 깃발이죠. 근데 이 담겨 있는 구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을 중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을 중시하면서 이런 구호를 적고 외쳤는데, 그 이후로 120년 동학 이주가 미토던 해에 우리 이 사회에서는 또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참사를 당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고발적인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00여 명이 되는 그 풋풋한 학생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뭘 했느냐,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직도 동학 영령들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편안히 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이번 세월호에 그 어린 학생들의 영령들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령들을 또 어디론가 가라앉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영령들을 바다 위에 이렇게 떠다니게 만든 그런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 학생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들 어른들의 죄죠. 그래서 촛불을 켜야 되겠다. 촛불을 켜놓고 반성하고 참여해야 된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들의 잘못이다. 잘못했다, 학생들아. 그런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농민군이 모두 진압된 이후 교수형에 처해진 녹두장군 전봉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의 얼굴과 작품에 등장하는 얼굴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시영, 전봉준 등 역사적 인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김정민 작가의 작품은 어떤 작품들인가요? 동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그들이 남은 자료라고 하는 게 옥중에 끌려가는 거랄지 되게 약하고 작은 모습의 사료들이 있는데, 작가는 그런 자료를 기초로 그들한테 현장에서 치열한 어떤 생명력, 강한 힘,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의도했다라고 작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세 분의 어떤 영웅들이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동학혁명 당시의 영웅이 그 역사적인 한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이르러서는 현 시대에 공적인 분노를 하고 참여하고 어떤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는, 내 주변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화가 선배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모습까지로 의미를 확대해서 동학의 영웅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작품들을 쭉 전시해 놓은 겁니다. 한국화 작가인 홍성여 작가는 작은 물줄기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다시 험난한 절벽을 거쳐 큰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고 항쟁한 민초들의 함성을 웅장하게 담아내는데요.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동학이 단지 지나간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16 미술가로 선정됐었던 박성수 작가. 그는 과거의 자산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든 것임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참여하는 작가들 가운데 이제 청년 작가로서 이 동학이라는 한 역사를 주제를 가지고 한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건 혹시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동학이라는 전시를 위해서 이제 섭외 전화를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것도 있고 스스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변에 좋은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부담이 됐는데,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소중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도 흔쾌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제 동학전에서 보여지는 작품들이 이제 세 작품인데요. 이제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사상들을 담고자 하셨나요? 네, 자화상은 이제 제가 그 동안에 해왔던 그 시리즈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화상과 이번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염두하고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동학의 그 가장 중요한 이렇게 사상이 그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그런 어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존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상인데, 그거에 이렇게 빗대어서 땅 이쪽에 이제 땅과 하늘과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분연히 일어난 지 123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민초들은 부당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초들이 바라는 건 내가, 나만이 더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누구나 평등한 세상인데요. 김태순 작가는 시대를 돌고 돌아 변함없이 이어져 온 목소리를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그날까지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설치 이제 작품까지 해서 선보여졌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동학 그 100주년 기념 때부터 그때부터 동학에 대한 그림을 어떤 걸 그려볼까 미리 좀 고민을 해서 작업을 시작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먼저 이게 전통 그 오방색 중에 노랑, 초록, 빨강, 파랑, 빨강 이렇게 그 네 가지 오방색 전통색을 바탕으로 두고 그 민화에서의 그 구름 모양이라든가 연꽃 모양 이런 것들을 좀 형상화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동학에서의 그 사람은 곧 하늘이다 라는 그 인내천 사상,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그림의 그 흐름들을 같이 연결했고요. 노란색이 나온 작품은 동학 혁명군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두 번째 초록 바탕에 있는 그 인물은 3.1운동과 4.16 혁명을 그 주창했던 우리 그때 당시의 시민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파란 바탕에 그 세월호 속에서 그 아직 세월호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 일반 시민, 그리고 또 노동자 진기승 열사의 제가 이제 추모전에 갔다가 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작품을 전체적인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그런 인내천 사상, 동학 사상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역사의 흐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학 당시에는 그 3대를 처참하게 효수했던 그런 억울한 죽음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우리의 그 동학군들이 꿈꾸던 세상, 평등 세상과 그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었던 동학의 정신들이 역사의 흐름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무수하게 희생되었던 분들, 그분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형 작업들을 해서 같이 설치 작품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남자들을 또 형상화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 그 이소사의 심고예요. 시천주여 우리의 뜻을 알아주소서. 그 당시 그 동학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이제 남자 동학도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성 동학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소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그 장흥에서 활동하던 접주 여성 동학도예요. 이분이 그 22살의 그 여인이면서 이제 구름도 몰고 다닌다라는 어떤 굉장한 기운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고, 그 부패한 그 당시 장흥 부사의 목을 긴 칼로 내리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고 그 의연했던 그런 여성 동학도를 제가 집중해서 좀 조명을 했고, 이 말을 형성하면서는 이소사가 그 다음날 있을 격전에 시천주께 심고를 올리면서 가졌던 그 어떤 마음의 고뇌, 이런 것들을 말의 표정과 그 형상 안에서 좀 같이 연결해서 내면화한 그런 작품이에요. 예. 이번 동학전을 함께 하시면서 답사도 해보고 많은 또 공부를 하시고 직접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뭐 크게 좀 사상에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시기적으로 또 뭐 한일 협정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 안에서 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위협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나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저항 정신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그 동학의 정신, 그 동학도들의 마음과 지금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민중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저는 역사 안에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 동학전의 의미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동학전을 치르면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숨쉬고 있는 민중들의 숨결과 민중들의 어떤 저항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나가고 그것들을 예술 작품 안에서는 어떻게 발현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동학군이 기세를 올린 전북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해석된 동학. 이는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이야기자, 깊이 되새겨야 할 역사의 한 축입니다. 지난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제 올해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동학이라는 전시가요. 새해 이렇게 맞이하는 도립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가 관객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또 어떤 전시들로 관객들과 또 마주할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올해 동학에 네. 이어서 광주 시립미술관과 처음으로 MOU를 맺어서 공동 기획으로 하는 호남의 현역 작가들, 그래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8명의 작가, 우리 미술관이 8명의 작가를 추천해서 또 16명의 작가들이 아마 이 광주권과는 처음으로 대규모 전시가 이어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6명의 원로 작가, 분야별로는 이제 서예라든지 도예, 서양화, 한국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원로 작가의 그 정수를 볼 수가 있는, 그래서 부작과 신작이 합쳐져서 가장 그 원로가 되기까지 그 작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전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열리는데요. 금년에는 특히 아시아 여성에 초점을 둬가지고 약 26명 작가, 한 10개국의 그 여성 작가 미술전이 열리게 되고, 이것이 아시아 현대미술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학을 미술 언어로 새롭게 형상화한 전북 도립미술관의 동학전은 오는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123년 전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고 또 억압받는 농민들을 구제하려 했던 동학의 정신과 의미를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꼭 한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